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음주운전 보험 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 관련된 내용 그리고 대리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보험사의 구상권,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들이 강화돼서 사실상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 거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요. 음주사고 터지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입니다. 네, 자, 음주운전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법령 개정되면서 보험사가 피해 배상한 금액이 얼마든지 전액 구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로 해갖고 막 도배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하나씩 좀 차분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오늘 기대가 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주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고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경찰청 발표 자료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1년도 기준에 의하면 총 교통사고 신고된 게 20만 건이 조금 넘는데 예. 이중 음주운전이 7%가 넘는 15,000건 정도이며 네.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06명, 예. 부상자 수는 중상, 경상 포함해서 2만 명 이상 된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네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난해가 2,735명 정도 사망했다고 발표됐는데요. 예. 이에 반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일부 해제되면서 일상이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예.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214명으로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법령 개정이 된 현재 이제 만약 음주운전을 이제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가 되긴 하는 건지, 보험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험 처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음주운전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요. 예.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대인배상 300만 원, 네. 대물배상 100만 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2022년도 7월 28일 날 이제 약관이 개정되면서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전액,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이며 대물배상은 7천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사고 운전자가 보상금 전액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자 A가 음주운전에 사고를 발생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해서 손해액이 3억이라고 한다면 대인배상 1의 한도가 3억 1억 5천이거든요. 그 1억 5천 전액과 1억 5천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1억 원. 그래서 손해액 3억 중에 2억 5천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대물에 대해서 손해액이 1억이었다면 7천만 원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 사고 부담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사례 하나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례에 앞서서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이제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있군요. 예. 운전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거는 사고 부담금 관련돼서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보험 약관에 보면 음주운전자가 사고 부담금 납부하는 건 당연한 건데 보험 계약자인 소유주, 차량 소유주인 보험 계약자도 사고 부담금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모두 구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보험사 얘기가 일부 맞고 일부 틀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음주운전자가 납부하는 건 맞고 차량 소유자인 계약자가 사고 부담금 연대 책임을 지지만 다만
차량 소유자인 김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을 때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쇠 줬을 때? 네, 열쇠를 주거나 또는 뭐 음주운전해도 좋다라고 승인했을 때에. 밤에 몰래 열쇠 빼갖고 나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새벽에 아버지 몰래 빼다서 열쇠 빼서 나가서 운전하고.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합법적으로 운전해도 이제 아들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제 그때가 문제되는 건데요. 네네.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 부담을 납부하는 건 맞지만 이때 아버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인식 여부가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승인 근데 인식. 어느 아버지가 뭐 음주운전해도 된다고 차량 키를 주면서 운전을 시키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대부분은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부분 따지지 않고 아들은 돈이 없고 아버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에 구상하려고 달라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금액이 뭐 1, 200이야 주고 말지만 이게 몇 억이 되면 그 집안 다 팔아도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량 소유자인 보험 계약자는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고 부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몰랐다면, 네, 몰랐다면, 몰랐고 승인하지 않았다면, 몰랐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네, 알았더라도 승인하지 않았다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또 좀 뒤따라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네요. 이 부분은 또 입증하면 보험회사가 또 수긍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그걸 주장하지 않으면 굳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험 계약자인 아버지한테 청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잘못된 이게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음주운전 사고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자, 이제 음주운전 사고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 예. 대리운전 관련돼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예. 그 대리운전자 보험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요. 그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리운전 중에 대리운전자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하는 보험이죠. 자동차 취급업자의 종합보험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보상 내용은 대인배상 투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보험회사의 대리운전자 보험 기준을 살펴보면 대인배상 2는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1억 원까지고 자손은 5천만 원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는 대리운전자 그 보험이 있어도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그 운전했던 그 차량으로 보험 처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초과되는 보험에 대해서만 대인배상 2 대물 이렇게 이제 보상 처리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 차로 먼저 대인배상 1을 처리하는 게 이제 뭐 운전자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둘째는 대리운전 업체가 지금 3,000개가 이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습니까? 네. 소규모 지방 같은 경우는 작은 소규모의 대리운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대리운전 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대인배상 2하고 대물 1원까지가 이제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입하고 자손자차 흔히 얘기하는 자손자차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대리운전을 시킨 운전자는 자손으로 원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보상받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뭐 대리운전 기사가 또 돈이 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대리 관련돼서도 그럼 좀 신경을 써서 대리 기사를 호출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용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고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첫째는 그 대리운전 기사가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한번 확인해서 이 업체가 종합보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신 맑을 때 미리 확인해놓으라 이런 얘기신 거죠?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리운전자 보험이 그 대인 투하고 대물만 되어 있고 자손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해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또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그 술자리가 많으면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는 불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